안녕하세요. 드디어 H8P가 나왔습니다. H8P는 원래 배터리 트레이가 하나인데요. 저는 뒤에도 하나 장착했습니다. H8P는 앞보다는 뒤에 배터리를 장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H8H와 같은 차대를 사용하는 같은 차라고 할 수 있지만 H8P는 사막을 달리는 바자리에서 탑계 속도를 낼 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무게추는 없이 단지 실리콘 타이어 인서트만 무거운 버전으로 넣었습니다. 순정폼은 고속에서 너무 부드럽거든요. 왼쪽 견인고리가 불안하게 달려있네요. 주행하고 오면 사라져 있겠는데요. 미리 손을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최강의 야전용 전동 드라이버 하이브로 300. 다시 제대로 장착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은 스프링식 케이블인데 RC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조종기 걸 때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하나에 200원이던가 하네요.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오늘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H8P의 산행 능력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H8P는 기본적으로 H8H와 같은 차대를 사용하는 거의 같은 차량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H8P가 H8H보다 산행 능력이 더 높습니다. 바디가 훨씬 가볍고 작고 낮아서 당연히 무게중심이 H8H보다 훨씬 낮고요. 순정 타이어의 퀄리티도 H8P의 타이어가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모터의 회전수가 H8P가 더 빠르죠. 그래서 속도는 실제로 더 빠르고 고속에서 안정성도 더 높습니다. 하차산의 같은 평가 구간을 통과하는데도 좀 더 여유롭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무게추 추가에 타이어까지 바꾼 채 H8H에 비해서 지금 H8P는 실리콘 타이어 인서트 외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을 순정으로 통과하는 RC카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순정으로 절대 통과 못하는 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나오는 지점들이 다 같은 곳인 걸 아실 겁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같은 곳을 주행해야 하지요. 먼지가 많은 마른 날이라 미끄럽긴 하네요. 내려와서 다시 한번 약간 옆으로 올라가 볼까요? 약간 왼쪽으로 루트를 잡아서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해봅니다. 네, 훌륭합니다. 사실 산악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구간 통과 능력입니다. 산행하는 내내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이게 진짜 산행 능력입니다. 이런 거 못하면 같이 못 다니죠. H8P의 최대 약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뒤에 길게 나온 스페어 타이어 거치대 덕분에 땅에 끌려 진입각이 매우 낮습니다. 즉 바디의 형상 때문에 약점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저 스페어 타이어와 거치대를 제거하면 되지 않나? 실차 사진에도 보니까 저걸 제거한 사진도 있던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거 안 할 겁니다. 이 차는 오르막 경사 올라가는 게 전부가 아닌 차거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멋지기도 하고요. 이런 곳은 진입조차 힘듭니다. 앞 범퍼도 긴 편이라 앞뒤가 다 걸리는군요. 왼쪽은 절벽이라 차가 그리 굴러 떨어지면 큰 낭패입니다. 느낌 안 좋은데요? 간신히 RC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고프로 스탠드가 부러져 버렸고 제 양쪽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것 같군요. 아무튼 이 녀석의 산행 능력을 방해하는 건 앞뒤의 긴 구조물입니다. 좀 전에도 RC카가 뒤로 전복이 아니라 옆으로 굴렀죠? 확실히 순정 상태에서도 무게중심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좀 전에 그곳 빼고요. 사실 유튜브에 RC카들 평가한다면서 경사 만들고 몇 도를 올라갔네 만에 이런 영상 많죠? 그런 류의 영상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치상고, 노면 상태, 타이어, 차량 구조 등등이 전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차량을 한없이 낮게 만들면 그런 테스트에서는 정말 잘 올라갈 테지만 그랬다가는 아차산 입구도 통과 못하고 말 겁니다. 보드로 만든 경사판과 이런 지형이 절대 같지 않아요. 역시 후방 캐리어 때문에 걸려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고속으로 달려와서 부딪히면서 올라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까의 사고 여파로 더 이상 무리하고 싶지 않군요. 사실 원래 올라가는 곳은 여기예요. 2위로는 고구려점과 정상으로 가는 곳인데 더 이상 테스트할 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여기가 아차산에서 제일 시원하네요. 이 녀석들도 여기서 쉬고 있네요. H8P가 지금 엄청 조용하게 다니는데 알아채신 분들 계신가요? 와, 고양이다.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제가 아까 H8P는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터리도 앞이 아니라 주로 뒤에 장착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어떤 분이 H8P의 서보가 약해서 자주 고장나는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서보가 약한 게 아니라 서보가 나갈 만큼 빠르게 다운힐해서 그런 것 같네요.
오피셜 라이센스 바디 덕분에 앞뒤가 길어진 입각이 작아졌지만 대신 막강한 다운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행할 시카라고 그저 느릿느릿 감성주행을 할 생각이었다면 H8P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H8P의 바디가 너덜너덜한 이유가 있죠. 이 녀석은 사막을 질주하는 바하 레이서일까요? 신차로 출발해서 폐차로 골이 난다. 그래서 H8P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